대선 특집 뉴스 인사이다 대담한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의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하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목소리도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목소리 많이 돌아온 건데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아니고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당선인 49.42%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 숫자에 담긴 민심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이제? 예, 대통령 당선인. 네. 예, 대통령 이제 오늘부터 대통령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얘기해도 됩니다. 예. 네. 취임 선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게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의미는 우선 한 가지는 엄중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 아니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 또는 허수아비라고 하는 김문수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드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롭게 세워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 만들어라. 그리고 무너진 경제 바로 세워라. 이런 의미를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 후반부로 좀 가면서 민주당에서는 뭐 압도적 승리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승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내심 좀 압도적 지지에 대한 바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 결과는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압도적 승리를 한 게 맞죠. 네. 아주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만하면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께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절실한 마음이 다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정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정권 그리고 또 내란 사범은 과거로 보면 역적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켜는 이 정권 그리고 이런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안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윤석열 정권이 영구 장기 집권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영구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 그렇다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주 간절하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고 그렇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뛰어왔습니다. 출구조사보다 조금 좁혀지긴 했으나 이런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나눠지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어제 밤늦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아직 확실이라고 하는 보도가 떴을 때 이재명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말했죠. 여도 야도 없다. 그리고 서로 국민들끼리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출구조사보다 조금 좁혀졌지만 이 민심 속에 저희들은 오만하고 자만하지 마라.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었지 너희들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더 겸허하게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K 지역 얘기 좀 해보죠. 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TK 지역에 대한 구애가 계속 있었는데 의원님도 대구 경북 지역의 선대위원장도 맡으시면서 가셨던 것 같은데 민심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결과와 또 비교해 보면요.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라고 네, 골목골목 이재명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예,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간 곳이 대구 경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가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함께 갔었고 또 저에게 또 이재정 의원에게 콕 찍어 부탁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을 골목골목 다녀달라고 콕 찍어 부탁하셨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또 특별히 대구 경북을 다니셨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30곳, 30곳을 다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30곳을 다녔습니다. 약 10일 넘게 상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주 의미 있는 선거운동을 했고 이번에 대구 경북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운동 하시던 분들이 한 번도 안 오시던 곳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갔다며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구 경북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대구 경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발언들을 해주셨고요. 제가 다녀보면서도 많이 마음을 열고 계셨다.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제 좌파 우파 이런 거 없다. 네. 실력파에게 주겠다. 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예. 경제가 대구 그리고 경북 경제가 다 망가졌다. 정말 이제는 예. 아주 다 망가졌습니다. 저희 가서 보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거기다 또 산불도 나면서 아주 재난에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의 마음도 많이 열렸고 네.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더 마음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이죠. 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시라. 거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대구 경북에서 이제 선출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호남을 죽비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했는데 호남 득표율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호남에서 득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호남에서 많이 주셨고 투표도 많이 하셨고요. 맞습니다. 예, 호남에서 투표도 많이 하셨고 지지도 많이 주셨고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는 거의 한 자릿수의 득표를 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70%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대로 내려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리고 또 이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호된 심판이었고 그리고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불철주야 일하고 겸손하게 일하고 국민의 뜻 받들어 일하고 눈에 보이게 경제를 살려내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임기가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몇 분 지났습니다. 30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무총리, 뭐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요 인사 오늘 발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국무총리는 발표가 된 것 같고요. 네. 예, 국무총리는 어제 제가 들으니 김민석 의원, 예, 의원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비서실장 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네. 조금 준비된 분들에 대해서는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전임 정부의 내각 뭐 인사들하고 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동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벌써.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임 정부의 내각이 네. 총리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기재부 장관도 없고요. 없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도 없고요. 예. 행안부 장관도 없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차관 체제인데 그 차관들이 꽤 우선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관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내정을 하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는 가줘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 상태 말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주요 정무적 내각의 분들은 사퇴하는 것들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퇴하고 그 차관들 체제에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새 정부 앞에 놓여진 과제가 정말 많은데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게 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란 세력 예. 척결하는 게 왜 보복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등 관계자들이 이것을 또다시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니까 네. 우선 국회에서 빨리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있었던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특검, 최수건 상병 관련한 특검 등 특검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두 번째로, 국회 임시회가 열립니까? 예, 저희들 내일이 금요일이죠? 예, 맞습니다. 목요일. 예, 예, 그렇게 그죠? 내일이 예. 목요일입니까? 6월 5일입니다. 예. 네네. 그 목요일 날 임시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법들 준비하고 제안하고 예.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법사위에서 네. 특검들은 모두 다 전체 회의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예. 예, 내일 그 합의만 된다면 어차피 통과된 거 전체 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은 30조 예, 추경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추경을 발행하고 그리고 또 지역화폐 발행하는 예산들을 내면서 경제 마중물로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켜낸 일을 경험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그 일부터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됩니다. 거대 여당이 된 상황인데 어떤 당정 관계를 좀 정립해야 될지 의원님께서는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네.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네. 그리고 또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는 일들이 지금 해 나가야지 되는 일들이겠지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도 쉼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동안도 경청했고 지금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듣고 분석해서 이에 맞는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요청해 나가는 그 정책들에 대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주 빠르게 추경 등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빠르게 법적 안정성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제적인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국제적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외교활동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방이 무엇보다도 첨단화되고 또 튼튼해져야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만들어 내고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국민 하루 되시기 여러분께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담한 대담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날 새아침입니다. 새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복장이 약간 파란색은 아니고 이제 파란색, 이거 하늘색도 파란색으로 하늘색이네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색이네요. 왜냐하면 더운 날이잖아요. 예. 좀 기분 좋으시게. 거의 못 주무셨죠? 네, 예. 1시간 정도 눈 붙이고 나왔습니다. 예. 어제 아유. 새벽까지 그 개표 방송 KBS 같이 하다가 예. 어머나 보니까 6시 반에 여기 나와야 되더라고요. 자,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의원님도 참 혼돈의 6개월을 아마 보냈지 않았을까. 의원님 입장에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대선의 의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네. 민주주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회복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것. 네.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접근했습니다. 민주주의 또 경제 예. 미래 아주 묵직묵직한 얘기가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결과라고 보십니까? 이번 결과 보면 시민들께서 네. 정말 좀 바른 선택을 해주셔서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되셨지요. 정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 결과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시도가 확정적으로 이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 높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승리다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예. 첫 번째는 선거 과정에 임하면서도 네. 저는 뭐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기능으로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보고 싶은데 잘못된 정치인들, 비겁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보수 진영이라는 그 공간에서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이 끝내 없었다라는 점, 또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끝내 없었다는 끝까지 점. 없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시종일관 네거티브 또는 프레임 씌우기, 신상 털기, 뒷조사 네. 이런 걸로만 또다시 일관했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못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또 경남, 부산, 강원 이런 지역에서 다수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새삼 우리 사회에 이 진영 논리 그리고 프레임으로 인한 왜곡된 인식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악마화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구나. 그래서 분명히 엄단하고 네.
분명히 시민의 힘을 보여야 하고 여기에 TK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요. PK가 있을 수 없지요. 네.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께 총을 겨눈 그 잘못된 집단에 대해서 엄단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에 갇혀서 또는 왜곡된 프레임 공격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40%가 넘는 그런 수치가 또 김문수 후보가 얻었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좀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그 대구 경북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네네. 대구 경북에서는 30%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TK 민심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TK 출신이에요. 저도 TK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의성서 나서 대구서 예. 초, 중, 고를 나온 완벽한 TK죠. 저랑 똑같네요. 저도 의성 네. 출신인데 초, 중, 고, 대학까지 제가. 전 대학은 대구. 그래도. 예. 근데 그래서 아마 선배님도 저도 TK의 민심에 대해서 참 잘 알 텐데 그렇죠. 사실은 대구가 되게 정의로운 도시예요. 예. 정말 정의로운 도시고 우리 역사를 봐도 늘 이제 민주주의와 진보의 또는 혁신의 앞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좀 소위 말하면 보수화되었다라고 됐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말씀처럼 보수를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화되었다는 평가보다는 좀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또 인식이 왜곡된 인식의 성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 언론이 왜곡됐고요. 지역 언론. 네. 그리고 또 지역 정치가 왜곡되고 그랬고 또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이 왜곡됐고 또 지나치게 조직화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묘한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카르텔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에 있으면 대구의 여론, 네. 대구의 그런 언론 그리고 뭐 지역 유지나 지역 정치인들의 말 또 지역 조직의 말에 많이 관변단체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인식의 왜곡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비겁한 정치가 투영이 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의미죠? 비겁한 정치? 한여로 그겁니다. 예. 김대중 빨갱이. 아. 김대중 대통령님이 왜 빨갱이예요? 그분은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고 민주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그냥 김대중 선생님은 빨갱이다라는 네. 묘한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갑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님이죠. 대통령입니다. 6시 21분 이후로. 예. 대통령님이 빨리 얘기해. 이재명 대통령.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대구에 있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래요. 막연히 범죄자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대구 그런 사람들은 생각들을 해요, 진짜로. 근데 대구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면 마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선거 때도 계속해서 이재명 범죄자다로 공격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후보 시절에 네. 도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와요. 맞아요. 특히 대구 쪽에서. 네. 근데 제가 면밀히 연구를 해봤잖아요. 예. 범죄자가 아니에요 일단. 아니 범죄한 게 없어. 지금 일단 감옥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맞나?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뭐 알기로 가고 맞아 없어요. 뭐 세상 일이란 게 제 예. 머리 밖에 없어요,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면밀히 연구한 바로는 네.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대장동 하는데 대장동도 사실 비리는 네.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다 많이 있었고 뭐 그런 그 분들이 민간 개발로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다 뺏어가는 걸 그걸 그 이익을 공공개발로 가지고 와서 공익을 위해 쓰려고 시도를 했던 과정들이었고 그게 일부 성과를 내서 망한 성남이 살아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 땅 확보한 다음에 땅 팔아버리면 네. 민간개발업자들이 그 이익 다 가지고 다 가요. 먹죠, 사실은. 근데 그게 잘못됐다. 왜 그걸 너가 다 가져가냐. 네. 그걸 공공으로 가지고 와야지 하고 시도를 했던 과정이고. 그 부분인데 그걸 다 빼버리고 나중에 왜곡해버리잖아요. 왜곡하고. 그리고 맞아요.
뭐 검사 사칭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칭했던 게 아니라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를 할 때에 그 PD한테 PD가 검사 이름이 누구냐 해서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 내가 알기로는 그 담당 검사 이름이 누구다 정도 알려준 게 단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좀 말을 잘못한 건 그 PD죠. 근데 이름 알려줬다고 공범이다. 이거는 저는 우리 뭐 선배님도 변호사시지만 이상한 판결이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왜곡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일반 시민들은 살기 바빠요. 네. 살기 바빠서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연구를 하며 그렇죠. 또 다 법조인이 아니신데 법적 평가가 어떻다라는 거를 방금 잘못됐다 잘했다 알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언론 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로 공격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의 잘못이고 정치인의 무책임함입니다. 우리가 탄핵 이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엄청난 혼란을 계속 겪어왔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본인도 알아요. 경험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탄핵돼야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어요. 그러면서 진영화되고 상대를 또 악마화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가져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서 시민들께 너무나 큰 잘못으로 그렇죠. 저는 이 결과가 또 이렇게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대구 지역 말씀 지금 23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하고 할 때보다는.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서무시장에. 이게 보수 결집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율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 때 엄청 대구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 진영 논린 거죠. 그러니까 야 못해도 잘못해도 우리 편이잖아. 그렇죠. 그런 게 계속 드리는 말이지만 못해도 잘못해도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못하면 벌 줘야 되고 잘하면 상 주면 돼요. 벌 주면 그게 주인이지. 못했는데 우리 편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되는데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면 되는데 아직도 못했지만 어떻게 하겠어. 우리 편인데가 또 작동을 한 거예요. 한 건데 특히나 우리가 보면 뭐 좀 일부 유권자 일부 유권자들께서 대다수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일부 유권자들께서는 막연하게 그래도 저 사람은 무조건 내가 도와야 돼, 지켜야 돼 하는 좀 약간 맹목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표를 호소하니 도와야지 저분은 하고 나선 분들도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했던 모든 선거를 보면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야, 딱 그거죠. 나야 나. 박정희 대통령 딸 나야 나. 나야 나. 그걸로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30%까지 쉽진 않다고 했는데 뭐 많이 21에서 23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런 내란 상황인데도 저는 이번에 이 진영 정치를 깨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그렇죠. 시민이 준 총으로 시민을 겨눈 시민이 준 권력으로 시민의 권력을 부수려고 한 명백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아니구나라고 정신이 번쩍 들기를 바랬습니다. 저처럼. 저도 12월 3일 전에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다라고 생각했고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게 아닌 배신을 했어요. 12월 3일 윤석열과 또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이다. 또 배신한 정당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사기당한 거거든요. 그 정신을 번쩍 차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인데 어쩌게 너까지 또 작동하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인데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참된 보수주의자 또 참된 진보주의자 두 개 다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모습의 또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진보는 기능으로 봐야 네, 합니다. 기능이고 그러면 원칙을 지키고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모습 네. 이거는 보수의 기능 또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또 다른 진보적 발전을 독려하는 모습은 진보의 기능.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 했던 말들 그리고 공약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의 원칙을 회복하자. 사회의 원칙을 또 회복하자. 네. 법치의 원칙을 회복하자. 사회 통합을 이루자. 사회 안정을 이루자가 많아요. 이 부분은 보수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거죠. 네. 동시에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 AI 혁명, 또 로보틱스 혁명, 녹색 혁명을 이뤄내자. 이걸 바탕으로 사회 진보를 해내야 한다. 네. 뭐 기본소득 같이 이거는 결국 로보틱스 AI 혁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대가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또 진보의 기능이면서 또 보수의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둘 다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조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자면서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자다. 두 기능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예. 정책 중에 두 기능도 하나 보수의 기능도 없고 진보의 기능도 없어요. 한 사람이 둘 다 못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둘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제 두 기능을 다 추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국정 운영 어떤 기대? 잘 하실 것이다. 실용적으로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국정 운영은 매우 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매우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준비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입니다. 네. 이번에 좀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 진짜 보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호각성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게 달성함으로 인해서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 보수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하. 여전히 그냥 네거티브, 마타도와 신상털기, 발목 잡기만 하고는 비생산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보수적인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지금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그건. 김문수 후보가 지금 41.15%입니다. 이번 대선. 뭐 출구조 때는 39 정도 나왔었는데 요게 사실은 보수가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거예요. 30대냐 40대냐 이것도 사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더 우리가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가 네. 많은 표를 획득한 지역들입니다. TK하고 뭐 강원하고 뭐 소위 말하는 네. 찐윤, 음흠. 소위 말하는 쇄신을 거부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반보수적인 행태를 보여왔고 계엄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에 앞섰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다 이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강원도 지역구 다 국민의힘 한석 빼곤 다 국민의힘, 경북, 대구, 전원 국민의힘.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선배님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나 국회의원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래 된다니까요. 국회의원 하는 거는 여기서 이분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구는 어쨌든 나를 따라온다. 네. 국민들이 전부가 욕을 하고 나라가 잘못되고 뭐 상관없어. 우리 지역구는 나를 지지해. 그렇기 때문에 쇄신할 필요 없어. 네. 우리 다 잘못한 거 아니야. 어쨌든 나는 국회의원 또 할 수 있어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이 변화할 동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출구조사 때는 강원이나 울산이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는 거 나왔는데 그건 좀 바뀌었더라고요. 강원도 그렇고 뭐 울산도 그렇고. 네,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운데.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뀔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바뀔 동력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가 돼야 동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가도 되네가 되면 동력이 안 나오죠. 되네만 안 되죠. 되네. 근데 이대로 가면 되네가 지금 이번 결과로 이 사람들은 예. 받아들일 거예요. 인식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예. 말씀드렸던 그 것처럼 지역구 사람 찐윤 예. 의원들의 지역구가 따라와 준 거예요. 찐윤 의원들의 이런 노력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당이 쇄신해야 된다. 왜? 나는 좋은데 나는 이대로 갈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 부분 끝까지 정리가 안 된 모양새였거든요. 대선 할 때까지도. 아니 근데요. 예. 소위 말하는 찐윤그룹에서는 윤석열조차도 도구로 썼던 겁니다. 도구다. 도구로 썼기 때문에 이제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윤석열에 매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새롭게 구심점으로 사용할 아바타를 찾으려고 하겠죠. 아바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네. 찐윤이 있고요. 찐윤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찐윤의 네. 도구들의 특징은 예. 소위 말하는 객관적 스펙이 좋은데 혼자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예.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정치인들은 찐윤의 도구들이고요. 네.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지 않고 하지만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여기가 진짜 찐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찐윤들 지역구가 이번에 또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뀔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필요한 도구만 자꾸 바꾸겠죠. 아바타만 자꾸 바꾸겠죠. 아니 그러면 이 사실 윤석열하고 정리도 하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좀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날지도 그 부분도 우리 한국 정치 생각해 보면 좀 민주주의의 성패는 철저하게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고 네. 당의 성패는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정치 성패는 그 지역민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 의식 수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또 요소들이 있겠죠. 네. 뭐 언론 또 지역의 지역 조직들의 분위기 뭐 여러 가지 또 역사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당원들의 표심 또 그 지역의 찐윤 지역의 지역 표심이 다시 한번 변화와 쇄신보다는 그냥 그대로 한번 더 해봐라에 힘을 실어줘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 생각에는 더 심한 당권 싸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찐윤들은 지키자, 지키면 된다. 똘똘 뭉쳐서 버티고 강성으로 지키면 된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제 그래 나갈 것이고요.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답답해하는 또 쇄신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쇄신파와 이 파는 싸움을 할 텐데 아마 추정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길게 가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자, 울산 지역구를 이제 있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하기를 바랬는데 아쉽다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울산은 제가 표를 떠나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큽니다. 크다. 울산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뭐 생각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국민의힘이었는데 제 주변에서 많이 느끼기로는 이번에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업지 정도까지 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바뀐다는 건데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된다. 예, 그건 뭐 맞습니다.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민주적이어야 되고 특히 뭐 울산 지역 또 PK, TK에서 그 요구는 더 큰 겁니다.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이제 울산에서 국민의힘으로 정치 생활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착이 너무 편한 곳이에요. 이유가 지역의 민주당이 약해요. 거의 뭐 없지 않나요? 힘이 그러니까 없지 않나요? 그게 힘도 힘이지만 시민들께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일을 잘 못해. 국민의힘이 일을 더 잘해.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평판을 얻고 있고 또 유능함을 입증한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의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성과를 냈고 이것이 쌓이면 저 당은 일을 잘해
믿고 맡기고 싶어야 될 텐데 반대가 되면 불안해서 맞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역으로 또 인재가 들어오는 걸 겁을 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도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지역 정치의 기득권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계속 하던 사람들. 그러면 자 우리가 TK, PK를 비난만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민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이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제일 첫 번째 제일 힘센 조치는 뭐냐? TK, PK 민심이 뽑고 싶은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기초의원부터 착착착착 자리 잡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표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이제 사실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수주의자신데 민주당에 이제 왔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에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 또 해야 되는 일 본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보다는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뭐 당연합니다. 사실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해요. 저는 당보다 국민이란 먼저라는 생각이고 뭐 주류에 줄 서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쇄신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표 때문에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가 아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성공한 정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신상 털기, 네거티브, 프레임 공격, 마타도어, 발목 잡기로 시종 일관할 가능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앞으로요. 자 그러면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오게 돼요. 그럼 민주당이 무조건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고 더 책임감 있게 잘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필수적인 것이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민주당 안에서 생겨야 돼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스스로 해야 하고 정책에 있어서도 작용과 부작용, 반작용, 대안까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더 활발하게 소통이 일어나고 더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나고 더 다양한 생각들을 민주당이 담아내야만 합니다. 또 동시에 충성 경쟁으로 인한 권력 폭주가 생기지 않도록 매 눈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건 민주당의 장점이죠. 당원 민주주의. 당원들께서 눈 뜨고 이걸 해 주셔야 합니다. 당원들이. 그러면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민주당이 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앞장서서 더 열심히 같이 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더 민주적이고 더 건강하기 위한 노력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방향의 소통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원내에서 더 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동시에 당원들이 주인이시잖아요. 당원들이 주인으로 행사하려면 또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소통 과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야, 저 믿을 수 있네, 책임 있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비난도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팔자련이 신경 안 쓰시잖아요. 아유, 신경 쓰죠. 사람이에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냥 팔자가 그런 거죠. 그리고 자주 좀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 사이다 좀 나와주시면 선배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원래 저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수요일 제 고정으로 계속 하기로 해서 또 오늘까지 이렇게 앞으로도 혹시나 되면 계속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배우면 참 좋아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대담한 대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